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나도 자연미술 작가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대지미술, 자연미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먼저 자연미술이 무엇인지, 자연미술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보며 자연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직접 느껴보기도 하고 자연에서 보물도 찾으면서 우리 반도 자연미술 작가가 되어볼 거예요. 거기에 SNS 인기 작가는 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몇 개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이 작품은 스미스슨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와 흙, 돌들을 이용하여 달팽이 모양의 큰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이 작품은 크리스토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큰 비닐로 감싸서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이 작품 역시 크리스토 작가의 작품입니다. 섬 전체를 분홍색 천으로 둘러싼 모습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천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이 작품은 짐 데네바나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모래에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크기로 봤을 때 이 작품의 전체 크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4개의 작품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들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미술관에 전시하는 그런 미술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자연을 재료로 자연에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닌 자연의 작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 작품의 모습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미술 작품들을 우리는 대지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지미술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서도 느꼈듯이 자연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지 미술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 보호를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지닌다는 문제점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연에 행했던 미술 활동을 좀 더 작은 범위로 좁히고 또 자연 활동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흡수되도록 미술 활동을 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미술 작품들을 자연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미술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워크북의 활동지를 같이 작성합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하며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본 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같이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강희준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주변에 쓰러져 있는 참나무들을 모아 껍질을 벗기고 팔뚝 크기로 잘라서 지그재그로 연결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들이 수직으로 자라는 나무들과 대비되어 숲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정동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나요?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새를 위한 아파트라고 지었습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을 모아서 새들을 위한 둥지를 만든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작가 앤디 골즈워디의 작품입니다. 낙엽이나 자갈, 얼음, 눈 같은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나뭇잎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열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또 주변의 흙과 물과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입니다. 프레드 마틴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거대한 사람 머리 모양의 형태를 만든 작품 나무 정령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며 그 느낀 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것이 있어요. 바로 10색상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0가지의 색,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청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자주색을 고리 모양처럼 늘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지에는 이 10색상환이 빈칸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고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색깔과 느낌을 여러분들이 적어볼 것입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색깔을 10색상환 중 해당하는 색의 칸에 색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을 그 옆의 빈 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리입니다. 세 번째 소리입니다. 네 번째 소리입니다.
5번째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연미술 작품들을 살펴보고 자연을 보고 들으니 어땠나요? 이전에는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연의 새로운 느낌을 알게 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자연미술 작가가 되어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자연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워크북을 작성하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고 창의적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워크북의 학습지를 따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꾸미고 싶은 주제를 생각해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주제를 정해봅시다. 다음으로 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려 봅시다. 다음으로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나의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지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보도록 합시다. 스케치가 모두 끝났다면 주변에서 작품에 사용할 자연물을 직접 모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은 자연물로 직접 주제를 표현해 봅니다. 표현이 모두 끝났다면 내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수수깡이나 스티로폼 공 등 평소에 사용하던 재료들이 아닌 자연물로 재료를 모은다는 것이 좀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연물들을 모아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자연에서 보물을 찾는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연 사진을 보고 자연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이번에는 직접 자연물을 느껴볼 수 있는 자연에서 보물찾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자연물을 직접 찾아보고 오감으로 느껴본 후 느낀 점을 학습지에 기록해 볼 거예요. 여기서 보물은 조개 껍데기, 소라, 나뭇가지, 나뭇잎, 씨앗, 열매, 꽃, 모래, 솔방울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여러분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좋습니다. 운동장이나 학교 또는 아파트의 화단, 공원, 바닷가, 뒷산, 어디에 가도 좋아요. 대신 어른과 꼭 함께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보물찾기 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 재미있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오감 중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만 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는
보고 만져보는 것만 하면 됩니다. 돌멩이를 맛보아서는 안 되겠죠? 아무거나 먹거나 혀를 대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다음으로 식물을 절대 꺾지 않아요. 나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나 열매, 꽃을 모으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에서 보물찾기 활동을 할 거예요. 대지미술에서 자연미술이 나오게 된 이유를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미술 활동에서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작품을 다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작품이 무척 궁금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작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또 다른 친구들의 작품이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 친구들 모두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을 훌륭하게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모두들 SNS 인기 작가가 되어볼까요? SNS에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해서 각자의 작품을 올리고 또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신의 작품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어플을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쪽 메뉴에 있는 5개의 버튼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가운데 버튼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글을 쓸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업로드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래쪽 메뉴에 라이브러리, 갤러리, 사진, 동영상 이렇게 3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갤러리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바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면 가운데와 오른쪽의 사진과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만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 항목 선택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 10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나의 작품이 여러 개이거나 여러 각도에서의 내 작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올릴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했다면 오른쪽 위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사진 선택이 완료되면 사진과 동영상을 보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의 작품의 의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보정을 해도 좋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필터와 수정 기능을 통해서 보정이나 편집을 마쳤거나 혹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이제 오른쪽 위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게시물을 설명하는 공간이 나오네요. 사진, 동영상과 함께 올릴 글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우리 반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적어주기로 해요. 먼저 첫 번째 줄은 해시태그를 붙인 4학년 1반 자연미술 작가입니다. 샵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나의 이름, 세 번째 줄은 내 작품의 제목, 네 번째 줄은 내 작품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5번째 줄은 내가 작품에 사용한 자연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래에 있는 사람 태그하기와 위치 추가,
다른 계정에 게시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작품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네요. 글을 올렸다면 아래쪽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게시글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약속한 샵 4학년 1반 자연미술 작가를 검색하면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친구들도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서 내 작품을 볼 수 있겠죠? 우리 반 친구들의 작품을 찾았다면 사진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표시하기와 댓글 달기를 해봅시다. 친구의 작품이 재미있거나 새롭게 느껴진다면 혹은 자연물의 특징을 잘 살려 주제를 표현했다면 친구의 작품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와 같은 자연물을 사용해서 공감이 되었던지 아니면 이 점은 이렇게 해도 더 좋을 것 같다던지 하는 친구의 작품에 대한 나의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알려주어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